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6가지 특별한 약초, 익모초, 인진, 자말리자, 자초, 자원, 그리고 적소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귀한 약초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각 식물의 한약명과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정원수로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까지 깊이 있는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이로운 자연의 선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약초는 바로 익모초입니다. 익모초는 이름 그대로 어머니를 이롭게 하는 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을 만큼 특히 여성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한약명 역시 익모초로 불리며 그 씨앗은 충이라고 따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인 익모초는 꽃이 피기 전이나 필 때 그 지상부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맵고 약간 쓰며 성질은 차가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모초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여성의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월경 불순을 조절하고 극심한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출산 후 여성의 자궁 회복을 돕고 산후풍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안면, 홍조, 불면증, 불안감 등 다양한 증상을 경감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익모초가 자궁 수축을 돕고 자궁 내 불필요한 분비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모초는 탁월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몸속에 쌓인 어혈을 풀어주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저림 현상이 심한 분들,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익모초는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증진되고 피로감 해소에도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 또한 익모초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자궁내막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붓기를 빼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잦은 부종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익모초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익모초는 정신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 현대인의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초조함, 우울감 같은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모초에는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이롭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중심성 심막막맥락막염 치료에도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익모초는 전국 각지의 빈터, 밭둑, 길가 등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식물입니다. 줄기는 둔한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표면에는 흰색 털이 촘촘하게 덮여 있어 전체적으로 흰빛을 띤 녹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철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엷은 홍자색 또는 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이 층층이 윤산 꽃차례를 이루며 피어납니다. 익모초의 강한 쓴맛은 약재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염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정원수로서는 건조한 곳만 아니라면 특별한 관리 없이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집 마당이나 정원에서도 기르기 용이합니다. 더불어 꿀풀과 식물 특유의 방향 성분 덕분에 주변 해충을 쫓는 자연적인 방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익모초는 약성이 강하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혈기가 허약하거나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장기간 복용 시에는 반드시 한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옛 기록에 따르면
쇠붙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약재를 다루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약효 보존과 관련된 전통적인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약초는 인진입니다. 인진은 흔히 인진쑥이라고도 불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철쑥이나 더위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명으로는 인진호라고 합니다. 인진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사철쑥의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며 특히 봄철에 어린 싹을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것을 사용합니다.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약간 차갑습니다. 인진의 가장 핵심적이고 잘 알려진 효능은 바로 간 기능 개선입니다. 간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어 간염, 간경변증과 같은 다양한 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약재로 활용됩니다. 특히 황달 치료에는 인진이 대표적인 약재로 손꼽히며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간 기능 강화 효과는 피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와 열을 제거하는 청열이습 작용과 해열 작용도 탁월하여 열이 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인진은 유익합니다.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진의 항암 효과입니다. 특정 성분들이 바람 곰팡이와 바람동물의 활성을 억제하며 특히 치네올 성분은 백혈구의 종양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진이 단순한 간 기능 개선을 넘어 전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습진, 옴, 버짐, 풍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의 외용 또는 내복으로 사용되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진은 전국 각지의 냇가나 강변의 모래땅에서 흔히 자생하며 줄기는 높이 3100cm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초본입니다. 식물 전체에 흰 솜털이 덮여 있어 잿빛을 띤 녹색을 띠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른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사철쑥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일반 쑥에 비해 잎이 크고 향이 강한 것이 구별 포인트입니다. 정원수로서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사방용으로도 활용될 만큼 견고합니다. 다만 인진은 약성이 강하므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1회 섭취량을 15지 이상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섭취 전에는 반드시 한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복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자말리자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말리자라는 한약재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명칭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이름이거나 혹은 다른 한약재의 이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의학 문헌이나 약초 도감에서도 이 명칭으로 등재된 약초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말리자의 정확한 효능과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약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정확한 한약명이 확인된다면 더욱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부재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 탐구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약초는 자초, 즉 지치입니다. 한약명은 자초입니다. 지치는 GCLITHOSPERMUMERYTHRORHIGON 신강자초의 야레니비아EA EUCHROMA 내몽자초의 야레니비아EA GUTTATA 등 다양한 종류의 뿌리를 햇볕에 잘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독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초의 핵심 효능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입니다. 자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시코닌 SHIKONIN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여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의 치료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디옥시시코닌 DOX와 ESHIKONIN 성분 덕분에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 세균성 감염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자초의 항암 효과입니다. 시코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에 필수적인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활성을 나타낸다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초가 단순한 염증 완화를 넘어 암 예방 및 치료 보조제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부 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피부 발진, 외상으로 인한 상처, 화상 등의 외용제로 사용하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새살이 돋아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작용과 함께 토열, 코피, 소변 출혈 등 다양한 출혈성 질환에 효과적인 지혈 작용도 가지고 있어 응급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초는 뿌리가 아름다운 자주색을 띠고 있으며 껍질은 얇고 잘 벗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나며 과거에는 이 자주색 뿌리를 이용하여 천연 염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도 특산품인 홍주지초주의 주요 원료로 쓰일 만큼 우리 전통 문화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정원수로서도 그 가치가 높습니다. 땅 속의 자주색 뿌리가 독특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훌륭하며 정원에 심으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초는 유독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데쳐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우려낸 후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한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복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약초는 자원입니다. 앞서 자말리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원이라는 한약재에 대한 일반적인 효능 정보나 명확한 식물학적 동정 정보는 현재까지 국내외의 주요 한의학 문헌이나 약초 도감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이름이거나 혹은 다른 약재의 이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원의 구체적인 효능, 한약명,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활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정확한 한약명, 식물학적 동정이 확인된다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며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추가 탐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약초는 적소두,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파치입니다. 한약명으로는 적소두 외에도 적두, 홍두로 불립니다. 적소두는 콩과에리GUMINOSAE에 속하는 팥비그너, ANGULARISWILD, OHWINDH, 오아시 또는 덩굴 팥비그너, UMBELLATATHUMB, OHWINDH, 오아시에 잘 익은 종자를 약재로 사용하며 가을에 수확하여 햇볕에 잘 말린 것을 씁니다. 맛은 달고시며 성질은 평이하여 어떤 체질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소두의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활용되는 효능은 바로 뛰어난 이뇨작용입니다.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 배출을 촉진하여 몸의 붓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부종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얼굴이나 팔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이 탁월하며 종기의 피고름을 배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소염작용도 뛰어납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작은 염증성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에도 기여하여 혈압을 낮추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유익합니다. 이러한 효능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혈관 관련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적소두는 항암 효과와 함께
요로결석 및 담석과 같은 결석 예방 효능도 가지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영양 균형을 잃지 않아 건강한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경우에는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모유 수유를 돕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적소두는 붉은색을 띠는 작은 콩으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될 만큼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작물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으며 애군을 쫓는다는 의미도 부여되어 왔습니다. 정원수로서는 콩과 식물 특유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붉은색 꼬투리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소두를 약재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마르고 피부색이 검게 변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한의사나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팥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두라고도 하지만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일반 팥과 달리 약성이 순하고 부작용이 적은 적소두를 더 귀하게 여겨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한방의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모초, 인진, 자말리자, 자초, 자원, 그리고 적소두라는 6가지 약초의 다양한 효능과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의 활용 가능성까지 매우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건강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으며 각 약초는 고유한 힘으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하지만 약초의 섭취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한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귀한 자연의 지혜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오늘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